한국불교 수행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상월선언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쫓는 두 번째 결사를 준비합니다. 인도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르까지 45일 동안 1,080km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이 전국 2,500여 사찰에 마스크 5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마스크 포장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원 100여 명이 동참해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불교TV가 연등회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특별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1995년 개국 이후 25년간 진행된 연등회 중계는 물론 당시의 감동과 역사를 영상으로 담아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불심으로 하나 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빈곤층 구제와 해외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다나가 종로 지역 빈곤층에게 국밥을 나눴습니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국밥 나눔 봉사에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가두며 오히려 자유를 보았다는 상월선언 천막결사. 한국불교 수행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상월선언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쫓는 두 번째 결사를 준비합니다.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르까지 부처님의 발걸음 위에 만행의 발자국을 더할 상월선언 만행결사는 45일 동안 1,080km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불교 수행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석 달간 턱 밑에 송곳을 세우듯 용맹정진한 상월선언이 두 번째 결사를 준비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열반지인 쿠시나가라까지 맨발로 걸었을 부처님의 자취를 쫓아 붓다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인도의 성지를 45일 동안 1,080km를 순례하는 만행결사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총도감을 맡은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지객을 맡은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 만행결사에 참가하는 조계종 전 재무부장 유성 스님과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대 결사, 저희들이 이제 그 정진결사, 또 한국불교는 좀 중흥돼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화합돼야 되는, 또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된다는 이런 4대 결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어서 실천을 하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이제 연속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걸어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성지마다 가서 또 참배하고 순례하고 또 거기서 또 정진하고 머무름 정진, 걷기 정진. 상월선언 두 번째 결사인 만행결사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처님의 출가와 성도, 전법과 열반의 길을 따라 걸으며 붓다의 삶과 사상을 친견하고 체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만행결사 대중은 부처님이 처음 설법한 녹야원이 있는 바라나시에서 첫걸음을 내딛어 깨달음을 성취한 보드가야까지 8일 동안 약 150km를 이동합니다. 이어 법화경을 설한 영취산이 있는 라즈기르와 아쇼카 석주와 2차 결집, 비구니 교단이 탄생한 바이샬리를 거쳐 부처님이 열반한 쿠시나가르로 순례합니다. 이어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를 거쳐 기원정사가 있는 쉬라바스티에서 45일간의 만행결사를 회항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텐트 천막에서 좀 자는 걸로 원칙을 삼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한국 사찰 내지 애국 사찰, 그것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숙소를 좀 이용하는 최소한의 어떤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드가야라든지 그다음에 영추사 이런 데는 치안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는 인도 치안 것이죠. 비구 15명, 비구니 5명, 제가자 5명 등 모두 25명으로 결사 대중 상한선을 정한 만행결사는 하루 평균 30km씩 10시간을 걷는 강행군 속에서도 정진과 탁마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두가에서 뭐 10만 배 절수행도 해보기도 하고 또 동안거대 가서 안거를 놔보기도 하고 이제 여러 차례 그렇게 했는데 그 하면서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 열반하시면서 가셨던 루트 있잖아요. 쿠시나가라까지. 그 루트를 한번 걸어서 그 부처님 발자취 위에 내 발자국을 한번 보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원을 한번 세웠었어요. 평생 부처님과 함께했던 그 제 생활 속에서 이번에 제가 단기 출가하겠다는 그런 정신 각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행이 근본인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문을 걸고 입을 닫으면서 정진했던 상월선언. 이번에는 사부대중이 함께 만행하며 수행불교, 사부대중불교, 세상 속 불교라는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해 한국불교의 미래상을 확립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과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약을 앞두고 조계종이 전국 2,500여 사찰에 마스크 50만 장을 긴급 전달했습니다. 마스크 포장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원 100여 명이 동참해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가 평소와 다르게 요란하고 번잡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육직 스님과 종무원 100여 명이 전국 사찰에 전달할 마스크를 포장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계종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과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양을 앞두고 전국 사찰과 어려운 이웃에게 마스크 50만 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사용할 마스크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살려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종은 국가적 위기에 사찰 운영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종단 방침에 협조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에도 동참하는 등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준 전국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원장 스님께서 사찰에 계시는 주의스님들께서 종단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한 긴급 재난지원금도 함께 보시해줘서 그 고마움에 봉축 법요식 때 신도님들에게 마스크를 보시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계시면 그분들에도 이렇게 좀 보시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참으로 더 뜻깊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해 계셨습니다. 로비를 가득 메운 종무원들은 배송 상자를 만들어 마스크를 나눠 담고 포장에 배송지를 붙이는 작업까지 잘 맞춰진 공장 시스템처럼 일사불란하게 50만 장의 마스크를 거뜬하게 포장해 나갔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놓고 마스크 포장에 동참한 교육직 스님과 종무원들은 이웃과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한다는 생각에 즐거움이 더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각 사찰에 가서 5월 30일 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 요긴하게 사용하시라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마스크를 나눠서 하루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전국 2,500여 사찰에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400장 단위로 배송돼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기해 전국 사찰 신도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로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100여 종무원의 정성이 담긴 50만 장의 마스크는 행복과 희망을 싣고 전국으로 배달돼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BTN 불교TV가 불기 2564년 연등의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다시 보는 연등회 특별 생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95년 BTN 개국 이후 25년간 진행된 연등회 중계는 물론 당시의 감동과 역사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인데요. 실시간 스튜디오 토크도 이어지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마음에 또 하나의 힐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전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한 연등회. 부처님 오신 날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연등회는 현대에 이르러 온 국민이 참여하는 재등 행렬로 빛을 발하며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4년 연등회가 코로나19 여파로 40년 만에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BTN 불교TV가 그간의 축제를 돌아보는 환희의 순간, 천년의 발언 특집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이어질 콘텐츠는 지난 1995년 BTN 개국과 함께 매년 이뤄진 연등회 생방송을 하이라이트 영상 등으로 전하며 당시의 감격과 찬란했던 역사를 시청자들과 함께합니다. 더불어 스튜디오에는 BTN 증문즉설 월도 스님과 지대방 MC 진명 스님, 봉축위원회 실무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연등회의 참 의미와 숨은 이야기 등을 전하며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사회와 민족, 세계와 자연이 서로 하나가 되는 보살도를 역사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방송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힌 연등회의 의미와 함께 과거로의 소중한 시간여행을 선사합니다. 불기 2539년 여의도에서 봉행된 봉축기원 대법회는 물론 추억 속에 잠긴 동대문 운동장 연등법회와 현재로 이어진 동국대 어울림마당 등 BTN 생방송과 함께 걸어온 연등 행렬이 각종 영상으로 장식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 사찰이 선보였던 아름다운 연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했던 축제 현장과 당시의 스님, 시민들의 모습도 등장하며 색다른 향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초파일 때마다 전국 지역인 행사로서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이 연합 봉축식에 참여를 한 것을 크나큰 뜻으로 삼고 더욱더 심혈을 기울인 작품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통해 연등회의 올바른 계승과 세계사적 가치를 되짚어볼 수 있어 또 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연등회는 천년의 역사와 전통 보존, 공동체 의미 등 세계가 공유하는 축제로 자리 잡으며 올해 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지의 조형물과 가지가지의 행렬 등이 나와서 연등회로서의 이제 자리를 세계적인 축제로 지금 자리를 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주옥 같은 연등회 영상 콘텐츠로 미디어 포교의 진면목을 준비한 BTN 불교TV. 다시 보는 연등회 특별 생방송은 내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인터넷과 모바일, 유튜브 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청와대 불잡회장을 지내고 지난 1월 IBK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된 윤종원 행장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20일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청불회장 역임 인연이 이어져 다시 만나게 됐다며 종단과 주거래은행으로 업무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불교계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처를 잘 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문덕 스님은 불교계의 가장 큰 행사인 연등회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취소했다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함께 박수치고 노래하는 사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불심으로 하나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님이 무대에 오르고 수어로 참불가를 부릅니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중증 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로 전합니다. 장애를 갖고 사는 일이 고개를 넘는 것처럼 어려움은 밀려오지만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기를 오늘도 기도한단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인 보리수 아래가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동행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넘어서를 주제로 마련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웃 종교인인 박심원 목사는 부처님 오신 날 축하 시를 발표해 종교 간 평화와 화합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통해 불심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등의 행사도 지도가 되고 끝까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회원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탄생에 드리는 봉축 행사이니 예정에 잡혔던 거 그대로 하자 해서 많은 분들 안 모시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 이번 어려움도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만 또 종식된다고 또 해결은 안 되니까 세계가 다 함께 힘을 합치니까 또 종식이 금방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다들 희망의 노래로 이 공연이 시작되는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보리수 아래는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객석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관객 초대는 최소로 했습니다. 다만 공연장에 오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하고 영상으로 남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너와 나 구분 없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며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20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한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은 회주 우학 스님과 입승 선일 스님, 남다나 신도 회장 등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마음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대구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광명의 등불로 온 세상이 자비와 희망으로 빛나길 염원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등을 밝혀 온 우주법계 일체 중생의 희망과 사랑으로 대립과 갈등이 소멸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교계는 지난달 30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30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보현불자회가 지난 20일 지방경찰청 참수리홀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경승실장 보경사 주지 철산스님, 남장사 주지 성홍스님, 경승 선본사 주지 법성스님, 박건창 경북지방경찰청장, 정홍선 지방경찰청 보현불자회장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박건창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경북도민 안전을 위한 법요식을 축하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설정스님은 사바세계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오신 부처님의 뜻을 알아 불자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법문했습니다. 철산 스님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경찰들이 있기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어제 1층 로비에서 경승실장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과 박도영 서장을 비롯해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 점등식을 개최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했습니다. 경승실장 지원 스님은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평상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도영 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직원 모두 함께 축하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빈곤층 구제와 해외 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다나가 종로 지역 빈곤층들에게 국밥을 나눴습니다. 현장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솥에 가득 담겨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내는 국이 그릇에 담깁니다. 스님들은 연신 국을 담은 그릇과 밥, 반찬, 바나나를 한데 포장해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줄을 선 시민들은 손 소독을 한 후 차례차례 포장된 국밥을 받아듭니다. 사단법인 다함께 나누는 세상과 승가결사체 나눔 072로가 종로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나누는 돈이동 쪽방상담소 앞 현장.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국밥 나눔 봉사에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원래는 오숙자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처음부터 밥차를 하고 싶었어요. 따뜻한 구강 그릇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제 컵라면하고 초콜릿 같은 봉지에 만들어 주다가 이번에 그걸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구강 그릇이면 하루가 또 상쾌하고 힘이 날 것 같아서 고깃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좀 기운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맛있는 밥 해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차에서는 정성 들여 고깃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있습니다. 완성된 밥과 국은 테이블로 옮겨져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으로 포장해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배부합니다. 탄경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에 대해 불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가가 해야 될 일이고 부친 제자가 해야 될 일이지 그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습니다. 성가니까 부친 제자니까 해야 됩니다. 다나는 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국밥을 받은 시민들 외에도 거동이 불편해 상담소를 찾아오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방문해 국밥 도시락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 무량선언과 행복나눔위원회가 여성위생용품과 어린이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무량선언 추산스님과 행복나눔위원회는 지난 20일 든든한 이웃 만들기 일환으로 재단법인과 분여회, 협동조합에 여성위생용품과 어린이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재단법인 금정총림범어 청소년 동네 10,000개, 부산 반송 1동 새마을 분여회에 5,000개, 비나리 앤틱 아트 협동조합에 5,000개 등 총 2만 개의 여성위생용품과 어린이 마스크 600개를 전달했습니다. 추산스님은 신도들과 정성 모아 마련한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량선언과 행복나눔위원회는 지난달에도 여성위생용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자비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복지법인 춘강사나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 농가 일손 돕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윤보철 관장과 직원들은 어제 마늘값 하락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는 안덕면의 장애인 농가를 방문해 마늘 수확을 도왔습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활동 규모를 축소한 춘강은 산하 단체 각각의 계획으로 전반기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2010년부터 매해 2회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의 오체는 몸의 5부분인 이마, 왼쪽과 오른쪽 팔꿈치, 왼쪽과 오른쪽의 무릎을 말합니다. 오체를 땅에 닿게 하고 몸을 최대한 낮춰서 엉덩이 부분을 발꿈치와 닿게 하면 사람의 몸은 한없이 낮아지는데요. 이를 가리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오체투지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신체를 지면에 닿게 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티베트에서는 오체투지를 하면서 성지순례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오체투지를 하면 절을 하는 자신과 절을 받는 대상, 나와 대상을 바치고 있는 땅을 하나로 만듭니다. 오체투지는 중생이 빠지기 쉬운 교만을 떨쳐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예법이자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행하는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교응원 아들이 김민정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난 그곳으로